자, 그러면 이제 그 만주사변과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여기에는 이 만주사변이라는 사변은 정식적으로 이제 선전포가 없을 때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가 보통 만주사변이라는 사변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 과정을 좀 보면 일단 만주사변이 1931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국제 비난을 받으니까 만주에 이제 만주국에는 그 위성 정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계대 정부를 이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만드는 걸 눈을 돌려 상해사변을 1932년 일으켰고, 그다가 이제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41년 태평양 전쟁 확대 발전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럼 먼저 만주사변을 볼게요. 이 만주사변은 1929년에 그 대공황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그 사변이죠.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대공황 직후에 일어난 일본의 중국 침략 그 내용을 써라. 만주사변. 이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만주사변의 주체는 일본의 본국이 아니에요. 중국의 강동군이에요. 강동군. 중국에 주도했던 강동군이 어떤 그 부대냐면, 대개 보면 이제 이렇게 만주가 있으면, 아이고 좀 지도가 좀 엉망인데, 예. 자, 요동반도죠. 요동반도를 중심에 놓고 이제 그 만주에 철도 하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게 남만주 철도가 있고, 자 북쪽에 이제 뭐냐면 북만주 철도가 있죠. 예, 북만주 철도. 그래서 이제 요 교차점이 이제 하얼빈역 아시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토가 북만주 철도를 타다가 남만주 철도를 갈아타는 지점이 하얼빈역인데, 이 북만주 철도는 소련이 만들었죠. 근데 이 남만주 철도는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이 만들었어. 예. 그래서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일본이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이 남만주 철도를 보호하고자 그 철도선을 보호하고자 그 뭐냐면 주둔한 군대가 있어. 이게 뭐냐면 간동군이야. 간동군은 일본군의 일파인데 얘네들이 일본 본국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봉천파 군벌이었던 장자림을 폭사한 사건 있죠. 이것도 일본 군벌 그 일본 본국에서 주도했던 게 아니라 이 간동군에서 주도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일본 본국이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열받은 청왕이 다나카 그 당시 수상을 파면시키거든요. 군대도 통제를 못했다고 해서. 예. 그리고 나서 요 당시 이제 또 이 간동군이 그 당시 이제 장하장이 등장하고 나서, 이 장하장은 친장개석파죠. 거기에다가 또 뭐 민족주의 성향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또 일본의 자본이 거의 6할 이상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었냐면 만주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예. 거기다 이제 또 동청 그 만주철도, 남만주철도 그 부실하고 등등 이유로 해가지고 이 강동군이 안 되겠다. 장하장 정권을 뒤엎고 요 만주를 장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일본 본국에 뭐냐면 보고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행동한 거야. 그리고 만주사변 일으키고 나서 만주를 장악하고 나서 뭐 어디 보고한 거죠? 일본에 보고한 거야, 본국이. 그러니까 일본 본국은 처음에는 당황했지. 자기가 지시 내리지 않았는데 간동군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한 거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만주 장악하고 하니까 일본 국내 군벌 군대에서 차라리 이제 그게 잘 됐다. 그냥 만주 장악하자. 결국에는 만주 장악을 이제 추후에 일본 본국이 승인한 거예요. 추인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보면 원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면 이제 일단 어떤 전쟁이든 명분이 필요하죠. 그 명분이. 그래서 이제 일으킨 게 뭐냐면 유조고 사건이야. 유조고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어떤 사건이냐면 간동군이 이제 그 마약을 핀 중국 사람을 2명을 잡아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이제 모욕을 시키고 먹을 걸 좀 주고 한 일주일 동안 숙성을 시켜. 숙성이라 좀 그런데 좀 그렇게 됐다가 어느 정도 얘들이 이제 핏기가 돌 때 이제 뭐냐면 잡아다가 총살을 시켜요. 죽인다. 그리고 죽여놓고는
또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한테 폭탄을 이제 죽은 시체에다 폭탄을 지어주게 해. 그리고 얘 시체를 어디다 놔두냐면 남만주 철도 있죠. 남만주 철도 옆에 딱 놔둬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남만주 철도 다 아니에요. 조금만 파괴시켜. 그래 놓고는 이제 이 사람이 중국군이 뭐냐면 그 장하장군이 파괴시켰다. 증거로서 그 시체 있죠. 죽은 시체.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일으킨 거지. 완전 억진데. 그러면 일으키면 그 당시 만주에 이제 장한양 군대가 한 10만 정도 있었어요. 10만이면 꽤나 많은 부대죠. 그러면 그 당시 강동군이 10만도 안 되는 부대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저항을 해서 물리칠 수 있잖아. 근데 장개석은 뭐라고 하냐면 일본군과 싸우지 마라. 그냥 일본 공격하면 그냥 후퇴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장하장은 이제 뭐냐면 하고 싶어도 공격하고 싶어도 계속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뒤에 이제 후퇴하면서 이 만주 지역이 누구한테 이제 내준 거죠? 일본한테 내준 거죠. 그러면 장개석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장개석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동북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네는 동북 지역이 일본군이 쳐들어온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당시 저쪽 강서성 부근에 뭐가 있었죠? 그 누이진 소비에트가 있었죠? 얘네들 공산당을 토변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장개석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선 안내 후 양해. 안을 먼저 안정시킨 다음에 오랑캐를 이제 뭐냐면 쳐볼 수 있다. 일본이 그 다음 문제다. 자, 그렇게 내세우면서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장하장이 군대를 이끌고 저쪽 어디로 이동하냐면 서안으로 이동해요. 서안으로. 예. 그래서 나중에 서안 사건이 배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거의 무혈 입성을 했어요. 만주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개석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하냐면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행. 그래서 국제연맹에 가서 호소하고 이게 침략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연맹에서 뭘 파견해요? 니틀 조사단을 파견하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강동군 소행이고 분명히 잘못됐다. 일본군의 철수를 권해요. 근데 일본이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국제연맹 갈등을 일으키고 탈퇴를 해버려. 그리고 나서 만주를 자기가 직접 통치하면 보는 눈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만주 지역을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죠. 이게 그 유명한 만주국이에요. 만주국. 그래서 만주국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누굴 모셔와? 예전에 쫓겨났던 푸이, 마지막 이제 푸이를 모셔다가 항저를 세워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만주국을 만들어 놓고 국제 그 세계가 이제 만주국에 이제 관심을 또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돌리고자 뭐냐면 어디를 공격하죠? 상해를 공격하죠. 그게 이제 1932년에 제1차 상해사변이에요. 예, 상해사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 과정이 있고요. 만주국을 만들어 놓고는 만주국의 그 뭐냐면 찬송가인가? 그러니까 만주국을 만들어 놓고는 만주국 그 축하 곡을 하나 만들려고 누구한테 이제 그 부탁이냐면 아니테한테 부탁했나 봐요. 그래서 만주국 축하곡을 이제 만들어줬는데 아니테가 만들어준 만주 축하곡이 오늘날 뭐가 되냐면 예국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예국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이제 뭐냐면 만주 그 뭐냐면 만들어 놓을 때 축하곡 만들어 놓은 것을 해방 후에 우리 끄집어낸 거야. 그냥 거기에다가 곡을 빌려다가 가사 붙이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자, 하여튼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럼 제1차 상해사변을 볼게요. 자,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립의 국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상해에서 또 이제 그 당시 계기가 됐던 것이 일본인 살인 사건이야. 이 일본인 살인 사건도 그 중국인이 일본인을 죽인 게 아니라 보통 일본인이 이제 자객을 시켜갖고 일본 당국이 자객을 시켜갖고 자국민을 한두 명 죽였어. 그래놓고는 이 핑계 삼아서 이제 뭐냐면 그 공격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일본 해군 육전대는 오늘날은 해병대를 의미해요. 해병대가 중국 제19도군이 충돌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그 19도군이 또 일본 공소비단은 그 장개석의 지침을 받고 후퇴를 하게 돼. 그래서 한때 잠깐 이제 상해 전역을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물러나지만.
자, 그때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누가 등장하죠? 윤봉군이 등장하죠. 그래서 윤봉군이 홍콩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때 이제 상해사변에 크게 이제 축하전을 할 때 그 승리 축하전을 했던 그 민간인, 일본인 민간인 그 대표와 그 장군들 많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주종공사들이 중재로 상해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일본군의 상해에 철수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반발이 아니라 발발이에요. 발발. 참고로 제2차 상해사변은 언제 일어났죠? 1937년의 중일전쟁 때 나중에 상하이가 또 중국군에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당하죠. 이때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만주를 장악한 다음에 하북 지역을 또 공격해. 그럼 하북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자, 여기 만주가 있었죠. 만주. 예. 그 당시 만주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개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요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길림성, 네, 길림성. 그다음에 요동, 길림 또 어디가 있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자, 한 개 성이 있죠. 예, 그게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만주가 있고 여기 이제 주변에 요하라는 강 아시죠? 요하가 있고 그 밑에 나나가 있어. 나나. 그러니까 요하 남쪽에 이제 북은 요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요소 지역이 있고 여기가 내몰고 지역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요소와 내몰고 지역에 이제 뭐가 있었냐? 수원성이 있고 지금은 없어요. 명칭이. 예. 수원성이라는 거 있고 열화성이 있어. 두 개 성이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뭐냐면 내몽골 자치구 정도 있는 지역 있죠? 항하 북쪽과 항하고 항하 북쪽에 내몽골 자치와 요소 지역에 수원성과 열화 지역이 있어요. 이 북경은 남쪽에 있고요. 예, 요 정도에. 그래갖고 그 당시 수원성과 열화성까지도 하북 지역조차도 그 항하강 북쪽과 그 다음에 그 저쪽 그 요하 남쪽 지역 있죠?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 그 지역까지도 뭐냐면 먹으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수원성과 열화성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열화성을 먼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산해관 사건을 일으켜서 일본군과 중국군이 충돌하게 되고 열화성을 공격하죠. 오늘 내몽골 자치구 있는 지역을. 그래서 이제 당고 점정협정을 체결해. 당고 점정. 이 당고 점정협정은 뭐냐면 하북성 동부 지역,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역 지역에 비무장 지역을 설정해. 그러면서 이제 이 조약 때문에 이제 만주구의 존재를 이제 국민당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북성 동부의 비무장 지역을 설정한 것은 그 북쪽 지역은 이제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추인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비무장 지역을 설정해 놓고는 일본이 이 지역을 근거로 해갖고 하북성 일대의 활동 영역을 확보하게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하북 지역을 그러니까 북경 이북 지역 있죠. 이 이북 지역을 중국과 분리시키는 북부 중국 분리 공작을 해요. 예, 북중국 분리 운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것이 나중에 12구 항쟁으로 불러일으키죠. 이건 뒤에 얘기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일본 국내 이제 외무부하고 그 다음에 일본 군부 간에 불만이 있었는데 앞에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전까지 1920년대까지는 시대화가 외교였잖아요. 협조 외교. 그래서 시대화 외교의 특징이 뭐예요? 중국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에 대해서 일본 군부, 특히 저쪽 그 만주국에 있는 간동군 정부에서는 이제 간동군은 뭐냐면 북중국 분리운동을 해. 그 다음에 충돌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만주사변 이후에 시대하다가 몰락하죠. 그 당시 하마코치 내각이 이제 몰락하면서 시대하다 외교가 끝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북중국 분리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열화성을 공격해서 당고 정정협정을 체결하고 더 나아가서 매진 하음협정을 또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의 중앙군, 국민당군이 하북성 밖으로 이동하게 되고 항일 여론을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토비원 진독순 협정을 이제 체결해서 중국의 29군이 장성성 이부군은 산해관 이남 쪽으로 내려가서
이 당시 이제 그 요소 지역 있죠? 이 요소 지역에 있는 그 뭐냐면 중국군들이 다 뭐냐면 그 북경 지역으로 후퇴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요소 지역이 이제 비게 되죠. 요소 지역이. 요 지역에 이제 뭘 설치하냐면 요소 지역과 그 다음에 저쪽 내몽골 자치구 지역에 뭘 설치하냐면 두 개의 계대 정부를 세워요. 그래서 하북 기동 방공 정치 정부와 기찰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그러니까 오늘날 하면 이 요소와 그 다음에 몽골 내몽골 자치구 지역 요 지역 있죠? 북경 이북 지역, 만주국 이남 지역, 요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에 두 개의 계대 정부를 만들어요.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야. 문제는 이 기동방공자치정부와 기찰전문위원회는 중국인들이 세운 자치정부지만 문제는 그 뒤에 누가 있죠? 일본이 있어요. 걔네 정권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부까지 영향력을 획득하고 북중국 분리 정책을 포방하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뭘 하냐면 그 밀무역을 해요. 밀무역을.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 눈을 피해가지고 간세가 없이 요 지역을 통해서 외국의 물자들이 유통이 되고 중국의 물자에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중앙정부, 남경정부 입장일 때 골칫거리죠. 밀무역을 하면 간세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야. 거기다가 꼭 여기에서 뭘 하냐면 중국 국민당 법회 있죠. 법회를 마구로 위조지표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 위조지표를 만들고 국민당 정부 통치구역에 보내는 거야. 이 아편도 만들어갖고 보내고 등등 해가지고 이 지역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종전에는 그냥 꾹 참고 있었어. 지금 공산당을 투표할 듯이 일본을 투표하는 게 아니라 꾹 참고 있었는데 요때 기동 밀무역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그 재정적 타격을 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이제는 공산당과 싸우는 것보다는 공산당과 싸우고 나서 뭘 하자? 일본을 토벌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에서 또 어느 정도 수긍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서한 사건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으로 연결되죠.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건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항일전선 전개 과정을 볼게요. 항일전선 전개 과정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서한 사건과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요것도 본 부분인데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동계하고 한의중에도 있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강자를 봐야 돼요. 강자. 예. 강자 7권에 있어. 그래서 강자 7권에 있는 내용들 제가 이제 표도 정리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8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그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표 내용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당시 항해운동 전선에 이제 크게 큰 주체가 세 주체가 있었어요. 국민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운동 중간파가 있었고, 그 다음 공산당이 있었어.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 단일한 정치 세력이죠. 군사 조직이고. 근데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 외에도 이 중간파 세력도 있었어요. 중간파는 단일한 정치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다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 세력을 확장하는데 이 중간파 세력들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엔 누가 성공했죠? 이 공산당이 성공했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정치협상회의도 누굴 끌어들이기 위한 회의예요? 이 중간파를 끌어들이긴 회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을 보면 국민당을 먼저 볼게요. 자, 국민당은 초창기 때 이제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만주사변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부정 정책을 내세웠어. 성 안내 후양에 내세우면서 그래서 외교적 대응하자 국제협력을 통해서. 근데 상해사변 때는 이제 부정한 대응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일면 저항, 일면 교섭을 해요. 그러니까 저항하면서 교섭하는 정책을 내세웠고, 그리고 이제 성 안내 후양화 정책을 공식화시키고 그냥 한번 이제 쭉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일본 애들이 만주에서만 머물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내몽골 자치구부터 해가지고 수원성, 열화성 해갖고 하북 지역을 공격하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기동 밀무역까지 아까 기동 자치정부를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에서도
이제 참고 있다가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당 이중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뭐냐면 장개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모욕을 참는 데도 한도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두고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국민당 안에서 또 양강사변이니 복권 임미정분이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국민당 안에 반발도 있었죠. 이 당시 성안내 후양은 정책에 대해서 결국에는 무슨 사건이 났죠? 서한 사건이 터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고 있다가 부정한 정책을 하다가 일명 저항, 일명 교섭을 하다가 결국에는 항정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국민당도. 자, 그 다음에 학생운동을 보죠. 학생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싸우자는 거야. 얘네들 논리는 이건 지금 너네들 공산당이 국민당 나눠가지고 싸울 필요 없이 지금은 일본 애들이 먼저 중요하다. 일본과 대일항전하자. 그래서 국공합작 항일전선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국민 엄호 자구회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12구 운동이 일어나고 구국회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구령 같은 활동이 있죠. 그래서 중간파들이 이제 정구령을 이제 내세워서 단결 엄호를 선언하죠. 그래서 단결 엄호는 나중에 하겠지만 단결해서 엄호는 모욕을 참는데 한도 있기 때문에 단결해가지고 싸우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 당시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죠. 이건 뒤에 얘기할게요. 자, 공산당을 볼게요. 공산당은 처음에는 이제 얘네들은 국민당과 대립 적대 관계였어요. 왜냐면 공산당 입장할 때는 국민당 싫지. 왜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대장정이 끝나고 막 바로 지켜지니까 그 당시 항일 정서가 어떻게 이어냐면 겉으로 항일 내세웠지만 국민당의 힘을 빠는 딜 치는 층으로. 그러니까 정치를 이용해서 그래서 반장 항일. 장개석을 반대하면서 항일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항일하진 않았어요. 겉으로 항일하지만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공산당 세력들이 장개석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중간파들이 이제 1차 항일을 해갖고 같이 힘을 모으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코미테름의 영향도 받고 그래가지고 모택동이 단결 엄호 선언을 지지하게 돼요. 정규령에. 그래서 모욕을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는 발언을 또 지지하게 되고 결국엔 이때부터는 점점 국민당과 힘을 합해가지고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서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몇 차 국공합작이 세워졌다? 제2차 국공합작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제가 이제 표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 적대했지만 그 중간파와 코미테 영향을 받았고 193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제 힘을 합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공산당도 그 당시 적대적인 관계에서 항일 전선 형성하는 과정에서 장개를 끌어안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되고 결국에는 제2차 국공합작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하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먼저 국민당을 이제 먼저 보죠. 자, 중국 국민당은 이제 크게 이제 초창기 단계가 1차 단계가 부조항 정책이죠. 외교육 대응. 그 다음에 일명 항쟁, 외교육 타협, 성안내 후양 안내 정책을 거쳐가지고 항입 투쟁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국민당 정권에서 이제 외교육 대응을 이제 하는 단계는 이제 왜 이런 외교육 대응을 했냐면, 일단 남경 정권의 권력 기반이 취약한 거죠. 안으로는 장개석 입지가 약하고, 그다음 밖으로는 또 국민당 세력과 그러니까 공산당 세력과 군벌 세력도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본과 대응하기에는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간의 즉시 항일을 피하고 외교활동의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그다음 만주사변을 터졌을 때 국제연맹에 제소를 하죠. 결국 실패하였지만 결국에는 국민대 반발에 부닥쳐. 그래서 이제 장개석 정권이 일시 퇴진하고 일시적으로 그 당시 원료 세력이었던 송가하고 왕정영하고 손을 맞아서 합작 정권을 설립하게 돼요. 그러다가 1932년에 뭐가 터졌죠?
상해사변이 터졌죠. 요때는 왕정희의 건의를 받아서 전면전보다는 이제 대항하면서 외교 노선을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벌면서 국방력 항상 도모하는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안내 후양한 정치가 있는데 노산에 거쳐갖고 일본의 군사력 공세가 이제 지속이 되니까 이때 이제 성안내 후양한 정책을 내서 그 당시 뭐냐면 일본이 공격하면 약간 저항했다가 후퇴하는 방식으로 하죠. 그때 이제 왜 그러냐면 공산당 토벌의 우선이다. 그리고 그 결과 중국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항일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이 성황내 후양의 정책이 동요된 사건이 뭐냐면 기동방공 정치, 그 자치정부하고 기찰정무위원회죠.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 방공자치정부와 기찰정부를 설치해서 북중국 분리 정책을 하니까, 이거 거기에도 또 뭐냐면 기동 밀무력 같은 것들 폐해가 일어나니까 일대 남경정부의 재정적 타격을 줘요. 그래서 이제 장개석이 모욕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분노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당시 또 국내적으로 복권인민정부하고 이종효 주도한 양강사변이 터져요. 이때 이제 복권인민정부하고 양강사변은 이제 군벌들이 이제 일으켰던 건데, 그건 뭐냐면 국민당 정권이 항일하지 않고 공산당만 토벌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당 정권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 명분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서한사건 또 배경 관련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장개석의 지도력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장개석도 이제 조금씩 이제 물론 완전히 변하지는 않지만 공산당 토벌보다는 이제 일본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무슨 사건이 터진 거죠? 서한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국민당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항일 민주투쟁, 그러니까 학생운동 중간파 내용을 보죠. 자,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중간파하고 학생운동은 지금 당장 국민당과 공산당에 대입하는 것보다는 합작을 해갖고 항일하자. 중요한 거는 너희들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일본부터 먼저 처리해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부정황 타결 정책을 대응하면서 이제 항일 민주투쟁을 하게 되고, 그 절정을 이뤘던 사건이 뭐냐면 12구 운동이죠.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이 12구 운동은 이제 배경을 보면 일제 북중국 분리운동에 대한 민족주의 어떤 위기의식 학생되면서 북경대를 중심으로 해서 북평의 학생들이, 북평은 지금의 오늘의 북경이에요. 그 당시 북평은 수도가 아니었어요. 남경이 수도였죠. 그래서 그 당시엔 북평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공산당이 수도를 정하고 나서 이름이 또 뭘로 바뀌었죠? 북경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북평의 학생들이 북중국 분리운동에 반대했고, 일본 제국타도 내전 중지를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12구 운동의 의의는 그 당시 만주사변 이후에 침체했던 중군과 연결된 도시 명망가 중심 항해운동에 벗어나서 대중 항해운동이 재개됐는데 의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12구 운동을 끝나고 나서 결성된 것이 뭐냐면 전국 학생 구국연합회예요. 정구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정구전은 뭐 하는 연합회냐? 원래는 이제 이게 좀 명칭이 좀 약간 예매한데, 원래는 이 북중국 12구 운동이 할 때 그때 곳곳에서 이제 구국회가 이제 조직돼요. 구국회라는 조직은 예전에 많지만, 구국회가 뭐예요? 이건 뭐냐면 나라를 구하는 협회라는 것이죠. 모임이라는 것이죠. 각지의 구국회들을 연합해갖고 만든 조직이 정구전이야. 정구전. 그래서 그 당시 정구전은 원래는 학생 조직으로 조직했다가, 요게 누가 참여하냐면 중간파들이 조직을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파가 이제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 학생 구국 연합회가 1936년으로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확대돼서 그 당시 중간파까지도 이제 가입하는 조직으로 확대되는 그런 거죠. 확대되는데, 자, 이들은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요, 남경 정부
인정하되 거구일치 정부를 구성을 내세우고요. 이들은 이제 공산당과 국민당의 계급 대립 조종자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해보면 이 당시 이제 그 국민당의 장기에서 뭐라고 했죠? 모욕을 참는 데서 한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인용해서 단결을 통해서 모욕을 막아내자 이렇게 내요. 그래서 단결 엄호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정권이 지도 아래 항일 전체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실질적인 이제 정권은 장개석 정부니까요. 그래서 중간파 인사들이 장개석 정부하고 중국 공산당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때 모 대통령이 이 정부를 내세웠던 단결 엄호 선언을 동조하면서 또 그 모 대통령도 이제 뭐냐면 종전에 반장 항의에서 이제 장개석과 연합을 하는 그런 정서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정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한 사건 제2차 국고합작의 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을 내어보죠. 공산당의 이제 그 장개석 정거의 관계를 보면 반장항이 1단계고요. 그 다음 피장항이 연장항인데, 반장항이는 뭐냐면 장개석을 반대하고 그 다음 뭐죠? 일본과 대항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이제 항의는 좀 소극적이었어. 소극적이었고 좀 정치적 이용한 측면도 있어요. 장개석 그 공산당 측면이. 근데 이제 피장항일 항의는 뭐냐면, 그 다음에 피장은 뭐냐면 장개석을 압박해서 항의를 하자는 거야. 그러다가 3단계는 이제 연장항이 뭐냐면 장개석과 연장해서 항의를 하자. 그래서 요게 피장항에서 연장항이 넘어가는 큰 계기가 됐던 것이 아까 코미테름 있죠. 코미테름의 경고와 그 당시 정구정 활동에서 이제 볼 때 단결 엄호 선언 있죠. 이게 이제 큰 영향을 줬는데, 자, 반장항일 단계에서는 그 아까 좀 만주사변 전후죠. 그 당시 코미테론 지도 아래 반제국주의론 통일전선을 견지하면서도 만주사변과 상해항전 때 항저에서 무관심했고 기회를 받아 남경정부를 타도하려고 했죠. 그래서 반장항일 단계에서는 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소극적인 그 항일 운동이 그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8.1 선언이에요. 8.1 선언은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코미테에서 7차 대회를 개최했어요. 7차 대회는 뭐냐면 그 반파쇼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된다? 개량적인 부유자 세력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결국에는 그것에 영향을 받았고 왕명이 이제 그 뭐냐면 8.1 선언을 작성했는데, 자, 그때 이제 이 코미테 의견을 이제 좀 받아들여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내전 정지를 호소하고요. 장개석이 배제한 지주 자산계급 등 민주연합을 주장하죠. 통일적 국민정부, 국방정부를 구성하고 통일적인 항일연구를 제의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장개석을 배제했지만 일단 지주 자산계급 등 부유자 계급들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누굴 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장개석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그 중국 공산당은 그 당시 8.1 선언을 이제 와이보에 개최해서 내용을 수용하고 학생 대중에 조직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장개석 정거 타돌 전제로 국방정보, 항일연구를 수립을 하고, 소비에트, 트가 이게 못하네요. 소비에트를 중심한 인민공화국의 구상을 제기하고, 그 다음 분홍정책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분홍정책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분홍정책은 뭐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분홍들 있죠. 그러니까 분홍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재산들을 이제 뺏어다가 농민들에게 배분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들을 뺏어서, 그래서 그 당시 타도 대상을 이제 분홍을 설치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감조감식 정책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어떤 배경을 이제 이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감조감식 정책은 아니지만 분홍들의 반대 정책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분홍들에게 반대를 했는데 분홍들에게 이제 좀 더 다가가서 분홍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은 나름대로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변경을 하고, 그리고 폐쇄주의, 공산당 중심의 폐쇄주의를 비판하면서 항일 민족 통일 정서를 전환을 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의 기본 소유한 뿌띠부르주아를 지식인 계층들 계급 동맹자로 규정하고요. 민족 부르주아와 군벌들 반혁명 세력들도 이렇게 규정해서 나름대로 장개석을 배제하는 그래서 종전의 노동자, 농민 중심의 항일 하층 통일 정서에 벗어나 지식인, 소부르주아 세력들 항일 전선을 끌어내는 연대를 냈고, 한계는 장개석을 항일 연합 전선을 배제했다는 한계는 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뭐죠? 뿌띠부르주아들을 지식인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누굴 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어요. 장개석을 포용하는 여지를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5호 통정을 계기로 해서 피장항의를 계기로 이제 넘어가는 계기가 됐던 것이 8.1선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피장항일 단계죠. 그래서 중공이 이제 항일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항일적인 태도를 보인 반장개석 군벌 협력에 대해서 소위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강사범은 이제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강서 공부였던 이종인이 그 당시 장개석 반대해서 일어났어. 그래서 겉으로는 장개석을 왜 반대했냐면 항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근데 이종인을 누가 지지했는 중국 공산당이 지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련 코미테는 비판한 거죠. 지금은 공산당들이 활동이 군벌들이 군벌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비록 장개석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장개석을 지지할 단계 아니냐. 코미테는 이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비판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코미테는 또 와가지고 또 설득을 하니까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내건 게 5호 통정이에요. 5호 통정 내용은 내전을 그치고 하야를 통해 일치 항일하자. 그 내용이 보면 모태똥이 이제 정구정의 그러니까 모태똥 내용을 하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슨 그 단계 넘어가냐면 피장항일 넘어가요. 피장항이 뭐냐면 장개석 압박에서 항일하자. 그러니까 피장 자체가 장개석을 이제 인정하는 단계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그 모태똥이 정구령이 내세웠던 단결 옹호선을 지지하고, 그리고 국민당의 서원을 보내서 우리 이제 뭐냐면 같이 협력하자. 그러면서 반장개석 태도를 포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때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이 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 내용은 장개석 정권을 인정하는 것 전제로 보통선거를 통해서 각 세력들이 구성된 통일적 국방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국방정부는 8.1선언 단계는 아직 국방정부는 뭐예요? 장개석을 배제하는 거죠. 그런데 피장항일 단계를 통해서 이제 5호 통정을 바탕으로 해서 한 피장항일 단계에서 민주공화국은 장개석을 포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장개석을 이제 항일 주체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장개석의 모욕을 참는 한도를 발언을 또 지지하죠. 그러면서 또 이런 과정에서 국민당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장개석 중심의 어떤 집중 통일을 또 비판하는, 그러니까 비판적 지지를 했던 단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서한 사건을 거쳐가지고 3단계가 뭐죠? 연장항의죠. 그래서 당의 합작을 통해서 이제 항일하자.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갖게 되고, 그럼 서한 사건을 볼게요. 이 서한 사건은 의미가 뭐냐면 아까 전에 설명한 그 항일 주체 세 개의 주체가 있었다고 했죠. 국민당, 그 다음에 중간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산당이죠. 그 세 개의 주도 세력들이 하나의 흐름이 하나로 합친 사건이 뭐냐면 서한 사건이야. 요때부터 이제 서한 사건 때부터는 일치항일, 그 다음에 뭐냐면 내전 중지, 그다음 국공합작, 이런 것들 계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서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1937년에 뭐죠?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나진 거죠. 자, 그럼 서한 사건의 배경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이 서한 사건은 이제 일단 중국 전역, 그러니까 12구 학생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전역에서 항일 여론이 형성됐고, 일본군의 계속적 공격,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동북권과 서북권 부대에 대해서 장개석의 공산당 토벌 압박, 그리고 이들이 공산당 김민한 유대를 가졌고, 군민당 내에서 또 항의 움직임이 있었죠. 양강사문처럼. 그러니까 장개석에 반대하는 군벌들이 뭘 내세워요, 명분을. 그 당시 반일 내세웠잖아. 장개석이 왜 반일 내세우지 못하냐? 지금 중요한 게 반일인데 왜 공산당과 토벌하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명분을 내세워갖고 군벌들이 날뛰니까, 일단 장개석 입장 올 때는 이걸 좀 명분이 없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동북군과 서북군의 활동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걸 이제 보려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자, 원래 이제 그 공산당 주력은 어디 있었어요? 예. 강서성이라는 곳 아시죠? 예, 강서성에 여기 북쪽에 노이진 소비에트가 있어. 노이진 소비에트. 그래서 종전에 정강각 소비에트를 학대 발전된 건데 노이진을 한자로 적으면 서금이에요. 예, 우리식 발음은. 근데 5차에 거쳐 가지고 이제 장개석 군대가 이 노이진 소비에트를 공격해왔죠. 여기가 중심이니까. 근데 중국 공산당은 이 소비에트가 노이진 소비에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 있었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소비에트가 뭐냐면 연안에 있는 소비에트야. 그러면 이제 주력을 어디로 옮길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까 주력을 연안 쪽으로 이렇게 옮길 필요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무슨 것이 있었죠? 대장정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정부는 이제 여기가 국민당 정부인데 남경의 국민당 정부는 연안에 이제 이 공산당을 토벌하려고 했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6차 토벌이에요. 5차 토벌은 이 노이즈 소비에트라는 거고 6차 토벌을 이제 했는데 6차 토벌을 동원한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동북군이야. 동북군. 동북군은 뭐냐면 저쪽 만주에 있었던 부대가 이동을 해갖고 쫓겨나갖고 오늘날 서안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안이 있었죠. 그래서 서안에 이제 동북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동북군이 이제 뭐냐면 장하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아까 쫓겨났던 이 장하장은 상당히 민족주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장을 때는 장개석이 지금 정책 서안 내 후양한 정책 마음에 안 든 거야. 지금 당장 중요한 건 항일이지 공산당 토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개석이 계속 이 장하장한테 이제 연안에 있는 공산당 토벌하라고 했는데 이 장하장은 이 말 무시해요. 그리고 오히려 연안에 있는 공산당 세력과 유대를 강경하면서 그 당시 주율래가 있죠. 주율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얘기도 나누고 이들이 동북군이 이제 토벌 안 하고 소극적으로 노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남경에 있었던 이 장개석이 어디로 가요? 서안으로 가. 그래서 서안에 가서 장하장 불러놓고 조인트 까면서 너 왜 토벌 안 해? 너 토벌 안 하면 동북군을 내륙으로 이동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동북군이 장하장이 그 당시 밤에 그 당시 어디에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장개석하고 송민영 부인이 얘네 부부가 그 당시 그 하청지 아시죠? 그 서안에 보면 양귀비가 놓았던 하청지의 부근에 숙소에 있었어.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숙소를 포위해가지고 일단 장개성을 포도 잡아요. 예. 그래놓고 이제 누굴 부르냐면 주울레를 불러. 연안에. 그래서 주울레하고 장개석하고 그다음 장하장이 3자 대면을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기회에 이제 뭐냐면 합작하자. 싸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공산당 내에서는 어떤 의견까지 있었냐. 이게 장개석 죽이자는 의견까지 있었어. 근데 이제 주울레나 모 대통령이 말렸어요. 장개석 지금 죽이면 안 된다. 장개석 죽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부작용이 있냐면, 장개석을 죽이면 군벌이 뭐예요? 들고 나가겠죠. 국민당 안에서 분열이 나고, 오히려 공산당 입장 올 때는, 한 개의 적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적을 상대하잖아. 항일 정상에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장개석을 존중하면서 대화의 파트너 삼자. 결국에는 장개석하고 장하장하고 주울레가 3자 대면해갖고 합의를 봐요. 구두 합의를. 그래서 다음에 뭐냐면 전쟁이 날 경우에 일본군이 쳐들어올 경우에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때 공산당과 합작하겠다. 그때 이제
그 주울레와 장하랑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문서 만들어가고 합의하자. 근데 이제 장개에서 거부하죠. 그냥 문서 말고 그냥 구두를 하겠다. 약속은 꼭 지키겠다. 이거는 뭐냐면 장개에서 약속을 지켜요. 나중에. 예, 구두를 합의. 그렇지만 이제 일단 구두를 합의해놓고, 물론 장개석도 그렇게 얘기한 것도 뭐냐면 이미 이 사람도 뭐예요? 분노 게이지가 끝까지 올려오는 상태였어. 근데 때마침 서한 사건이 터진 거야. 그냥 이참에 하자 해갖고 약속해버린 거야. 근데 장하장은 괘씸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가 부하인데 상가를 잡아다가 협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장하장은 잡아다가 같이 데리고 와. 장하장도 순순히 같이 가요. 남녀까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폐가 돼요. 이 사람은 나중에 대만까지 가갖고 유폐돼서 거기에 그냥 유폐당한 상태에서 죽게 되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보통 서한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합의에 따라서 나중에 1년 뒤에 1937년에 중일전쟁이 났죠. 그러면서 곧바로 제2차 국공합작이 된 거야. 네,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을 걷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장개석이 6차 포위전에 서한을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장호장과 양호성이 장개석 구금하죠. 그래서 그 국내에 이제 때가 있는데, 장경에 남아있던 항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토벌령을 주장하지만, 그 당시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던 송미정이나 송자명 등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은 협상을 이제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내전 정지, 항일, 국민당, 공산당 개조해서 장개석은 석방돼요. 그래서 합의문 내용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에 공격할 때에는 그 홍군이 국민당에 들어가서 제2차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일본과 대항하겠다.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론은 그 장하장과 양호성은 그 당시 주장을 올바랐으나 수단이 잘못됐다. 일본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여론이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나중에 이제 국공합작이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일단 서한 사건 이후에 이제 국민당, 공산당 방향을 보면 공산당은 무장폭동을 중지해요. 이제 국민당 정부를 타도를 포기하고 철저한 내부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그리고 지주에 대한 토지 몰수를 정지해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지주들이 토지를 몰수해갖고 나눠주는 정책들을 했었죠. 근데 8.1 선언 이후에 그런 정책들이 좀 소극적으로 변하다가 요때 완전히 중지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대신에 감조 감시 정책을 하죠. 이 감조 감시는 지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트 방식을 포기하죠. 예, 그래서 병구를 대체해요. 병구는 뭐냐면 국민당 통치 안에 들어간 특별 행정구역을 말해요. 예, 그래서 형식상 이제 국민당 지배를 인정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은 5기 3중전에서 공산당 제의를 수용하고 국민당의 주도권을 장악해서 이제 항일 전개를 하도록 하게 되죠. 이와 동시에 좀 있다가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는데, 국공합작 계기가 됐던 것이 중일전쟁이야. 그러니까 이 서한 사건의 국민당 공산당 방향은 이미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었고, 이때 때마치 또 뭐가 있는 거야?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국공합작 조직 형식의 특징이 뭐냐면 당대당의 합작이죠. 이거는 1차 국공합작을 대비하는데, 자, 1차 국공합작은 국민당 안에 공산당이 자신의 당적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개인이 그 국민당 당적을 들어가서 하는 당내 그 합작이었어. 그러니까 공산당이 국민당 안에 들어가는 합작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1대1의 합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산당 소비에트 정부는 국민정부의 병구로 격화됐고, 홍구는 국민혁명으로 계층돼서 중국 국민당 제8요군으로 기편돼요. 그러니까 8요군 할 때 이 8요군의 의미는 뭐냐면 국민당의 8개 집단 중 군사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있고, 강남에 공산당 부대가 있었는데 이걸 신사군으로 개편돼요. 신사군. 그래갖고 있다. 여기에서 약간 이제 군대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제 제일 이제 소대가 이제 기본 단위죠. 소대. 그 다음에 뭐야? 중대. 중대 다음에 뭐죠? 대대.
대대대하면 왜요? 연대. 연단을 또 여단급으로 이렇게 재편되는 거고. 그냥 여단 다음에 뭐죠? 사단이죠. 그 다음 사단 다음에 뭐예요? 군단이에요. 군단이 몇 개 모아둔 것이 군이야. 요 군이 몇 개 놓은 것이 로군이에요. 로군. 방명군이라고 하죠. 로군. 네, 로군인데 제일 큰 단위가 로군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군밖에 없어요. 군. 군이 보통 10만에서 20만이죠. 그러니까 신사군이라고 하면 되게 군단을 몇 개 모아놓은 거야. 한 10만 정도 병력이 돼요. 신사군. 군 자체가. 근데 팔려군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 군을 뭐냐면 또 몇 개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병력이 50만에서 6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이 노군 정도 되는데 중국은 하도 땅이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8개의 집단이 있었어. 그 중에 8개 집단 중에 팔려군이 뭐냐면 공산당군이야. 그만큼 군대 수가 많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제돼 있고 두 개의 부대로 나눴다는 거. 팔려군하고 신사군.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졌다. 기억을 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국공합작 결과가 이제 있고 이런 진행들은 이미 서한 사건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제2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이것이 더 촉진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321페이지 펴보세요. 자, 321페이지 10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어떤 사건이 주도한 주도자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의 일부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옳은 것은 만을 보기에도 고른 것은 자, 동북을 잃은 지 벌써 5년 국가 주권은 쇠퇴하고 영토는 날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먼저 치욕적인 상해 정전협정을 이어서 당고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자, 위원장은 소인배들에게 둘러싸여 민중을 버리고 국정을 바로잡지 못한 죄가 크다. 나는 눈물 흘리면서 간언하으나 그때마다 거절당하고 질책을 받았다. 서북의 군민들은 일치하여 손문의 총리의 유족의 준수, 구국회의를 소집을 촉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건 뭐냐면 서한 사건 후에 장하장이 이제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언론에. 여기에서 위원장은 누구고요? 장개석이죠. 나는 누구예요? 주체가 장하장이죠. 그리고 상해 정전협정은 뭐죠? 제1차 상해사변 이후에 맺어진 협정을 말해요. 그 다음에 당고점정협정은 아까 이제 일본군이 산해관을 공격하면서 이제 맺어진 협정이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사건 서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서한 사건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본 보면 기억을 보면 선한 군벌이 국민정부부터 이탈하여 항일 반장을 주장했다. 이거 맞죠? 양강사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종인이 일으켰던. 그리고 그다음 베이징에서는 부평에서 하북 분립 공장에 반대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그래서 북중국 분립운동 반대운동 이랬던 것이 12구 운동이죠. 12구 운동. 예, 맞죠. 그다음 코미테움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세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지주 토지 몰수 정책의 중단을 선언했다. 지주 토지 몰수 정책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것은 언제 때냐면 요 서한 사건 뒤에요. 예. 그 서한 사건 뒤에 뭐냐면 국민당 3중 전회에 보낸 서한의 그 내용이 있거든요. 서한 사건 이후에 지주 토지 정책을 몰수 정책을 포기하고 정지하고 대신에 감조 감시 정책 있죠? 이런 걸 전환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틀렸고 이건 서한 사건의 결과지 배경이 아니에요. 그다음 이해를 보면 전국 각계 구국연합회 정구전이죠. 그래서 단결 엄호를 주장하자 마오쩌둥이 적극 호응했다. 맞죠? 단결 엄호는 뭐예요? 단결을 통해 모욕을 막아내기 위한 약간의 기본 조건과 최저 요구. 그래서 국공합작을 통한 항일 이치, 그다음 국민당 정권의 인정, 그런 것들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그걸 인정해주죠. 피장항일당에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이 기은, 니은, 니은이에요. 여기에서 있고. 참고로 제가 좀 곤칠 게 뭐냐면 이걸 제가 설명하다가 이게 교재 내용 중에
거기 전국학생 구국연합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학생 구국연합회가 발전돼가지고 이제 뭐가 됐냐면 중간파가 포함된 것이 전국 거기 예문에 보면 각계 구국연합회야. 그러니까 전국학생 구국연합회가 좀 더 발전돼서 중간파까지 포함돼가지고 더 확대 개편된 것이 전국 각계 구국연합회고요. 그게 이제 전국 각계 연합회의 약자가 전구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전국 학생 구국 연합회가 전구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 전국 각계 구국 연합회가 약칭이 전구정이에요. 예. 그리고 그 3번 내용은 넘버인 3번 내용은 전국 학생 구국 연합회의 내용이 아니라 전국 각계 구국 연합회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예. 예전에 그거 지적받았는데 좀 수정하다가 이제 수정 못했는데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제가 이제 강자중국사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찾았어. 강자중국사 정도 알아야지만 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야. 예. 그래서 예전 객관식 기출 문제는 되게 전문적인 문제를 많이 냈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중국사 보면 가끔씩 어려운 문제신데 틀리라고 내 문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자, 관련된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347페이지 총괄평가 펴보세요. 자, 총괄평가 347페이지 1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사조와 관련된 항일운동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과 관련된 협정 2개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운동의 의의를 서술해보고 가운동 이전의 나선언에서 공산당이 제안한 항일 방안에 무엇인지 기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요게 가사와 관련된 항일운동은 이거 뭐 하는 거냐면 12구 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12구 운동 때 그 학생 대표들이 외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하북의 주권이 동삼성, 요와 열하에 뒤이어 잘라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중국 반대운동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열하나 하북이 넘어가는 그 협정 내용이 뭐냐면 당고점정협정과 매진 항운협정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동의 의의, 그러니까 12구 운동의 의의는 중국 공산당과 도시 명망가 중심이었던 항일운동에 벗어나 대중의 항일운동을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동 이전에 나선언에서 공산당이 제안한 항일 방안이 무엇인지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선언 내용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8일 선언이죠. 8일 선언. 그래서 이 8일 선언은 이제 그 12구 운동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선언인데 이때 공산당의 제안은 뭐냐면 그 내전 정지와 폭력의 민족 연합을 주장하면서 통일된 국방정부와 항일연군 조직을 제안했다. 이때 국방정부에서는 뭐는 배제하죠? 장개성은 배제돼요. 그렇지만 뒤에 이제 피장항일 당기는 5호 통정을 계기로 해서 피장항일로 넘어가면서 이때는 국방선언이 이제 국방정부 안에 누구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장개석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19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가의 기획사건은 무엇이라고 하며 니은의 인물이 기획사건 때 장개석에게 요구한 내용을 2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나는 디귿대신에 했던 공산당 정책을 서술해보고 니은의 개편된 공산당 중국공산 군대 2개를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동포 여러분 12.12 사건의 경위에 나와서 이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있는데 이 12.12 사건은 뭘까요? 서한 사건이죠? 예, 서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 인문. 니은 인문이 나는 누구예요? 장한영이죠. 장한영이 장개석 때 요구한 것은 내전 종식
항일 공동정서를 구축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 이 시기에 맞이하여 중국 공산 동포에게 우리가 분투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되어 있는데 요건 뭐냐, 서한 사건 이후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공포한 내용인데, 자 이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정책 내용은 뭐냐면 감조 감시 정책이죠. 그래갖고 이제 토지 분배가 끝나고 중단하고 항일 협력한 지주에게 기존의 소장료와 이자를 낮추어 지급하는 감조 감시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군대를 개편하죠. 국민혁명을 개편하는데 관련된 군대가 연안에 있는 판로군, 그다음 강남에 있는 신사군 이렇게 개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신사군은 나중에 이제 보면 저희 한일학년 시기 때 이 신사군들이 이제 강남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당군이 신사군을 공격해요. 예, 한남사변이라고 하는데 공격해서 그 신사군이 거의 괴멸돼. 그 병력이 한 10만 명이었는데 거의 7, 8천 명밖에 살아남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때 많은 사람들 몰수하고 여군은 뭐 사창까지 갖다 팔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공 내전이 깨질 위기까지 처해 있었어. 근데 모태똥이 이제 안 된다. 이때는 내부에서 이제 이참에 이제 국공합작을 깨자. 근데 이제 모태똥이 말려가지고 이제 그대로 형식적으로 유지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항일 전쟁 시기 때 국공 내전이 깨지는 큰 사건이 이 신사군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제가 한일종 이제 강독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또 보면 347페이지 19번이고 그 다음에 358페이지 잠깐 볼까요? 358페이지 3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A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기획을 체결할 당시에 국민당 대의정책 방향을 한 줄이 내어 쓰시오. 니은과 관련된 사건을 쓰고 써보고 자료 B선언에서 디귿과 관련된 조치를 두 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A선언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명칭은 아까 얘기한 처럼 서한사건이죠. 서한사건.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여당 당고정증협정과 당시에 대의적 방향은 먼저 국내를 안정시킨 다음에 외적을 몰아낸다. 성안내 후양의 정책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이제 국난은 그 당시 요거는 뭐냐면 이거 자료 B부터 이제 봤는데 이거는 그 당시 중국 중앙의 제2차 국공합작 공판사인데 국공합작 딱 할 때는 무슨 사건이에요? 중일전쟁이죠. 중일전쟁 맺은 다음에 국공합작이 공식화됐으니까.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국공합작과 관련된 조치는 이제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린 폭동정책과 적화운동 및 폭력으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한 정책을 취소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취소하고, 홍군을 국민혁명군 제8요군으로 개편하고, 등등등 있는데, 민주제 시행하고 등등인데, 이런 정책들이 제1차 국공합작 이전부터 진행됐고, 그리고 이때 본격화되고 공식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갑자기 시행된 게 아니라 이미 서한사건 이후부터 조금씩 진행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뭐냐면 공식화됐다.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3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중국의 항일운동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료 A는 8일 선언이고요. 자료 B는 12구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C는 모태똥의 단결 혐오 동조의 공개 서신에 대한 코미테 입장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것들 이제 보면, 그러니까 자료 C는 이제 모태똥의 단결 혐오 동조에 대한 공개 서신이죠. 예, 공개 서신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자료 A에 반영된 코미테의 입장을 당시 국제정서와 함께 3주 이내로 서술하시오. 8일 선언은 이제 코미테의 입장을 받아서 왕명이 작성했고 나중에 와이보 회의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받아들인 건데 이때 반영된 코미테의 입장은
제7차 코미테 입장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1936년 이래 독일이 야기된 일련의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되어 코미테는 중국의 항일통일 정서가 형성이 되길 바랬고 장개석이 이끄는 중국 내부의 어떤 혼란도 거부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 B와 관련된 운동의 명칭은 12구 운동. 그리고 배경은 북부 중국이 중국에 분리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중국 정역의 식민지가 될 것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었다. 그 다음에 기획의 단체, 단결하여 모욕을 담아내기 위한 기본 조건과 최저 요구를 한 단체 명칭이 뭐죠? 정구전이죠. 예, 정구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34분 했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중일전쟁을 이제 볼게요. 중일전쟁. 중일전쟁은, 요거는, 좀 쉬었다 하죠. 예, 좀 쉬었다 할게요.